안녕하세요. 원구조기술교육원 김태원 원장입니다. 이번 130회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기존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 내용과 시험의 매칭률을 말씀드리고 시험이 끝난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다시 리뷰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지 설명을 드릴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매회차 시험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없다. 실전에 나올 만한 양질의 문제를 선별해서 푸는 게 역시 답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미리 풀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실전 대비 문제들이 얼마나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실전 문제 강의안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 130회 2교시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3경간 연속보에 대해서 B점의 휨 모멘트에 대한 영향선의 종고를 각 지간의 중앙점 1점, 2점, 3점에 대해서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 같습니까? 보통의 교재들에 나와 있는 영양선 문제를 살펴보면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죠. 최적의 문제를 다 이해하려면 우리는 많은 방법을 다 익숙하게 풀어야지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제가 실전과정, 구조역학 아이템, 영양선 분야에서 205페이지에서 다뤄보았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영양선 문제가 나오면 매트릭스법으로 푸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매트릭스법이 모든 풀이 방법에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트릭스법으로 푸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모든 구조물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신다면 205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셔서 영양선, 풀이 방법, 매트릭스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목 130회 2교시 5번 문제인데요. 사장교의 원리를 설명하는 단순 모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순 보의 케이블이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것을 케이블 개념으로 해서 탄성 지반 위에 있는 보로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스프링 상수 K는 0, K는 4천, K는 무한대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뭐 0, 4천, 무한대 이렇게 보면은 뭐 단순 보로 보겠죠. 그리고 4천이라고 하면 축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스프링 상수가 무한대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연속보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휨 모멘트도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 과정 중에 에너지법 30페이지에 있는 합성 부재, 보 스프링 결합된 형태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130회 문제를 보면 단순보의 아래에서 지지했는데요. 30페이지 문제를 보면 단순보의 위에서 이렇게 당겨놨어요.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에서 당기나 아래에서 받쳐주나
위에서 단기나 이 차이는 없겠죠. 한번 서로 두 문제를 매칭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목 130회 2교시 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 이 구조계의 연결 형태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성을 산정하고 고유진동수를 산정한다라는 거. 이 내용은 심화 과정 동력학의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구조계를 파악을 하고 강성 산정, 고유진동수 산정 순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시고요.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풀 때는 그냥 M, E, I, K, 오마게 N 순서로 풀면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다음은 토목 130회 3교시 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아마 요번에 토목 구조기술사 문제 중에 키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온도 변화를 다루는 문제죠. 온도 변화를 다루는 문제인데요. 온도 변화는 크게 축 온도 변화와 휨 온도 변화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온도 경사가 발생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다 발생할 겁니다. 즉 온도 경사에 따른 휨과 축 방향으로 축력도 발생이 될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축 온도 변화와 휨 온도 변화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요. 이 문제를 만드신 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좀 좋은 문제 같고요. 아직 풀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토목 문제 중에서는 가장 키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전 과정의 재료역학 심화 분야의 축부제 23페이지에 보면 고의 휨 온도 변화를 좀 다뤘었죠. 이 문제에서는 단면을 환산을 해주고 환산 단면에 충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 130회 3교시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4분 원호형의 수직 하중이 작용했을 때 연직 변이와 수평 변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실전 과정 구조역학 아이템 아치 91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에서는 4분 원호형이었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반 원호형의 수직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을 산정해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두 문제를 서로 매칭해 보시면 풀이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목 130회 3교시 6번 문제입니다. 단순보의 하중이 작용할 때 단순보의 특정 위치의 특정 단면에서의 주인자 응력을 구하고 방향 세타 P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실전 과정 재료역학 심화의 주축 주응력을 다루는 문제 91페이지에 보면 이게 예전에 좀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건축 74회 3교시 2번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거리는 16m, 거리는 4m, 여기 1m 떨어져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4분의 1 지점에서 단면이 여기서는 I형 단면, 여기서는 직사각형 단면.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사성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 130회 4교시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좀 봤던 문제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관련도 문제를 한번 찾아보니까 토목 104회 2교시 2번 문제하고 이 그림이 요건 그림이 좀 자루되고 그렸고 요거는 자루되고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스케치해서 그린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유사성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건축 130회 2교시 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트러스가 있고 항복 능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P, 델타의 관계를 구해라. 하중처진 관계를 도심해라. 이 문제는 실전 과정, 재료역학 심화, 비선형 해석의 37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출제가 되었었던 문제인데요. 토목 74회 4교시 6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트러스의 각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 대칭형이고 요건 약간 대칭형이 아닌 상태인데 문제 유형은 동일하네요. 한번 교재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130회 3교시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모아원, 응력상태 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전형적인 문제죠. 실전 과정, 재료역학 심화의 추측 중력 부분 85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위와 동일하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두 부분을 매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실전 과정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실제 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는 것을 보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나뭇잎 100개를 모았다고 그걸 나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시험을 보시기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분류를 해보고 머릿속에서 뼈대를 구성하고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추려서 한번 풀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나 아니면 실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실전 문제 풀이반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어, 아래 여기 강의 커리큘럼을 참고해서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